명절 전날 밤, 아버지는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밥은 따뜻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 목소리가 그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유독 조용한 집안이 낯설었던 걸까요? 벽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두워진 골목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의 불빛들. 그곳엔 분명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있을 텐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키우고 손주들을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튼튼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양말을 개어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의 반복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아버지를 찰나의 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현실이 정말로 닥쳤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팔을 짚고 있던 벽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장례식 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내 옆, 딸 옆, 손주들 옆 모두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그냥 슬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하겠지, 며느리도 충격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과 인사하고 고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눈색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던 날 밤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버지는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한테서 이미 들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정말 그런 건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주일인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버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만남과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벌써 다른 여자를 생각하세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시고 계실 거야?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짜 실망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재혼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혹시 자신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변형되어 전달됐을 가능성 말입니다. 아버지는 밤새 소파에 앉아만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자꾸만 되짚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식탁에 앉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재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집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벌써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아내도 고개를 돌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짐을 챙기실 거세요? 뭐라고?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여기 계세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새로 사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함께한 아내의 묘가 바로 옆 산에 있는데 손주들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펴낸 손주들의 첫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밖으로 내모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직 엄마가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더더욱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짐을 챙기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주들도 자기 엄마 말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주들과도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참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머니를 잃은 아들도 힘들겠지 싶어서입니다. 옷을 개어 가방에 넣으면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 하는군.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방은 좁았고 햇빛은 단 1시간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엄마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도 곧 엄마가 전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도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베베 괜찮으신가요? 이런 문자도 이런 방식으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 묘소에 다녀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걸어 묘소에 도착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공터에는 아버지 혼자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돌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뒷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남편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멈췄습니다. 2년 전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뜻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편지를 남깁니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내 양말을 개어주고 내가 당신의 셔츠를 다려주고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당신이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밤을 지새웠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할머니를 사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축복합니다. 아들도 나중엔 이해할 거예요. 아들은 착한 아이니까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편지 한 장으로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상처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자 남을 것을 아셨고 그것을 염려하셨고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화냈든 아버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된 지 오래됐네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응, 아들, 내가 뭔가를 보여줄 게 있다. 아버지는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종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어머니 글씨인가요? 응, 엄마가 너한테 남긴 편지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글씨를 따라가다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에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한다고 적으셨습니다. 그건 재혼을 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남았을 때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재혼을 생각한 적도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야. 혼자가 되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도 된다는 거 알고 싶었어.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를 그 순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려고.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제 말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혼자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전해주셨나 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너도 엄마를 잃고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더 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내가 너를 더 자주 만났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더 힘들게 했네요. 아니야. 너도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어. 그렇게 몇 달 만에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번엔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아들 집에 다시 초대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아버지를 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아버지, 밥을 먹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음 해봄,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 묘소 앞에서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 좋으시겠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남겨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가 그를 구했다는 것. 어머니, 이분이 저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제 곁에 왔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은 자랐고 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매주 한 번씩 아버지 집에 들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오고 아들도 매주 한 번씩 아버지 집에 들립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그리우실겠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 없고 밤이 되면 조용한 방이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지를 책상에 액자에 담아 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